김국진 씨의 스윙은 너무 편하고 부드러워 보이죠. 그래서 방송에 나왔을 때 엄청 센세이션 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방송을 보면서 와, 저렇게 허리를 휙 돌리면서 편하게 치는 스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연습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쉬운 줄 알고 편한 줄 알았던 스윙이 생각보다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맞을 때도 있지만 금방 잘 안 맞게 되고 좀 이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김국진 씨 자신의 스윙이었던 것입니다. 저 정도 골반을 돌려놓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었던 것 뿐이죠.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 상상이 안 갑니다. 프로 테스트까지 보려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준 프로 정도의 연습량을 갖고 스윙을 완성했던 거라는 거죠. 그걸 한두 시간 뚝딱 따라한다고 잘 맞을 거라 착각을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보통 일반 초보들이 따라하기 엄청 힘든 그런 스윙이라는 겁니다. 골반을 완전 정면을 보게 하고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공을 맞추는 건데요. 얼마 전에 만난 초보는 그 스윙을 몇 년 동안 따라했다고 하던데 심한 훅에 시달리고 있었고 어떤 레슨을 받아도 교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왜 그 스윙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일관된 스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국진 씨의 스윙은 상급자 스윙입니다. 스윙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몸을 꺾는다, 접었다 편다, 어떻게 펼 것인가에 대한 말을 들어볼 수 있는데요. 마른 몸으로 거리를 내기 위해서 본인만의 극한의 텐션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아낸 것입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로 쉽지 않은 스윙이라는 거죠. 분명 수많은 시도와 연구 끝에 만들어진 스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타이밍에 연습이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퍼터조차 본인의 연구에 따라서 토치로 부분적으로 구부려서 사용할 정도이니 골프에 대한 연구와 집념은 분명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본인만의 명확한 방식과 스윙이 있다는 거죠. 백스윙 시 스웨이를 하여 체중 이동을 하고 로테이션을 손목과 팔을 이용을 하고 골반 회전을 일찍해서 헤드 스피드를 높이고 있는데요. 지금 알고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스윙이었던 겁니다. 저 스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재능과 수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상급자 스윙이라는 겁니다. 보기에만 쉬워 보이는 거지 따라하기 정말 어려운 스윙입니다.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알고 자세히 보면 정말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운 스윙입니다. 초보자들이나 아마추어들이 저걸 보고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스윙에서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지도 못하는데 남을 따라 해서는 저 힘든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김국진 씨의 스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먼저 백스윙 순간에는 우측으로 몸이 이동하는 스웨이가 있고요. 거의 처음 위치에서 30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그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마른 몸으로 최대 파워를 내기 위해서 확실한 체중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순간 왼발은 바닥에 살짝 떨어지는데요. 트랜지션 동작을 하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왼발 전체가 땅에 떨어져 목표 방향 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왼발 쪽으로 체중을 이동하고 채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순간 브레이크가 시작됩니다. 제가 보기엔 본인은 잘 인지 못하는 자연스러운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만 임팩트 직전까지 몸의 왼편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왼쪽 골반조차 돌리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직후 왼쪽 골반이 빠르게 목표 쪽으로 완전히 돌리면서 헤드를 따라 팔과 몸이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팩트 직후 몸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때는 손목을 완전히 돌리면서 릴리스 하는데요. 공이 헤드에서 떨어진 직후 나머지 몸의 회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완벽하게 힘이 아닌 헤드의 무게를 이용해서 던지는 스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저 체구에 드라이버 220m 이상 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백스윙 시에 30cm 정도의 머리가 움직이는 스웨이 현상이 있었지만요. 임팩트 직전에는 머리는 원래 자리에 돌아오고 임팩트 직후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프로 스윙보다도 따라하기 어려운 스윙이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저렇게 슬로우 영상을 분석하기 전까지는 하체를 완전히 돌려놓고 팔로 휙 치는 그런 스윙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 임팩트 구간은 프로들과 동일한 스윙 궤도와 동작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들도 스윙을 골반으로 시작하지만 채가 원래 코킹 지점까지 내려오고 나서는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헤드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 정말 어려운 스윙을 대충 보고 하체를 완전히 돌리면서 릴리스를 한다고 연습을 해댔으니 전부 감겨서 훅이 안 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국진 씨조차
본인의 본능적인 브레이크를 인지하지 못하고 골반을 돌리고 오른손으로 자신있게 휙 펴서 돌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스윙은 보통 사람이 따라하기 힘든 김국진 씨만의 스윙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아마추어 끝판왕 스윙이라는 거죠. 아마추어의 지향점은 투어 프로의 스윙이 아니라 클럽 챔피언이나 아마추어 최강자 같은 싱글 플레이어를 봐야 하는 건데요. 그분들 스윙을 보면 정말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도 공은 다 똑바로 날아가죠. 항상 싱글을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만의 타이밍을 갖고 있고요. 본인만의 스윙과 템포, 임팩트, 타이밍을 갖고 스윙하는 겁니다. 저건 엄청난 구력과 엄청난 연습이 병행되어 지속적인 유지가 되어야 타이밍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스윙들입니다. 즉 일관성이 떨어지는 스윙을 엄청난 연습을 통해서 극복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엄청난 연습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기에 쉬워 보인다고 따라서 바로 하면 골로 가는 스윙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따라해본다고 난리가 났었고 지금은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 오신 초보분은 그 스윙을 몇 년째 따라하다가 악성 훅으로 몇 년째 고생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김에 김국진 씨 스윙을 분석해 본 건데 제가 그냥 스윙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임팩트 순간만큼은 프로와 동일하고 나머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스타일의 템포를 갖고 있는 본인만의 스윙이었다는 거죠. 혹시나 지금도 저런 스윙을 하신다고 하체를 완전히 돌리면서 헤드를 던지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스윙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들의 스윙은 이렇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골반, 즉 몸으로 스윙을 시작하죠. 그 순간 처음 코킹하던 순간까지 손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몸의 브레이크, 즉 완전 왼쪽에 벽이 완벽하게 세워진 후에 그때부터는 팔과 헤드만 공을 향해서 갑니다. 임팩트 직후까지는 왼쪽의 벽이 유지되다가 선수에 따라서는 일찍 하체가 따라가는 선수도 있고요. 좀 더 있다가 따라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바로 공이 맞는 임팩트 순간만큼은 몸의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헤드 스피드를 높이고 팔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니 아마추어들이 프로 스윙을 보면서 다 왼쪽에 브레이크는 잊어버린 채 무조건 하체를 많이 회전해야 좋은 줄 알고 최대한 돌려서 치려고 하니 하체 회전의 정도, 속도에 따라서 체가 내려오는 속도도 변하고 몸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순간에 척추의 축은 흔들린 채 공을 향해서 간다면 공을 제대로 맞추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김국진 씨도 임팩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고 헤드만 정확하게 공을 맞추고 지나갑니다. 일반 속도로 보면 김국진 씨 스윙이나 하체를 완전히 돌린 초보들의 스윙이나 똑같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스윙이라는 겁니다. 결국 항상 논란이 되는 치고 돌 것이냐 돌고 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물론 어느 것이든 과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긴 하나 순수하게 아마추어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무조건 치고 도는 게 정답입니다. 그게 그나마 일관된 스윙을 갖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죠. 만약 돌고 치고 싶다면 정확히는 돌고 골반을 돌리자마자 브레이크를 바로 잡고 쳐야 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유튜브를 보시면 주니어들이 손을 모으고 회전을 하자마자 몸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바로 브레이크인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야만 일관되게 칠 수 있는 것이고 그 브레이크가 오히려 헤드를 더 빨리 튀어나가게 할 수 있는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초보들의 세계에서는 브레이크라는 것 자체가 빠져버린 겁니다. 하체의 골반을 다 회전시키고 나서 그걸 브레이크라고 착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건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체 골반이 다 빠져버려서 더 이상 안 돌아가서 멈춘 거일 뿐입니다. 헤드가 스윙 궤도를 따라서 닫혀가고 있는데 그 순간 골반과 하체를 계속해서 회전시킨다면 헤드는 스퀘어한 게 아니라 닫히거나 열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임팩트 순간만큼은 브레이크를 걸고 헤드만 지나가게 스퀘어하게 공이 맞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골프 스윙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내리세요나 레깅보다도 어려운 것 같아요. 선수들의 슬로우 비디오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임팩트 구간에서는 몸은 거의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헤드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챌린지 분들이나 초보분들을 만나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하는데 들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또는 이해하긴 하는데 스윙을 시켜보면 몸으로 대부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나 얼마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신 후에는 이 정도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라면서 깜짝 놀라시고 이 정도로 하체를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잡기가 어려운 곳에 더 한번 놀라시곤 합니다. 왜냐면 회전하는 데 있어서 몸 전체가 회전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다 돌리는 게 편하지 하체와 상체까지 잡고
채만 보내는 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구 스윙처럼 해보라고 하면 다들 곧잘 따라서 합니다. 하체를 고정하고 야구 스윙을 해보라면 비슷한데 그 상태로 스윙을 하라고 하면 하체는 다 돌아가 있고 상체는 덮어서 치고, 그러니 헤드가 스퀘어하게 들어오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거기서 척추각까지 흔들린다면 그 상태로 정타를 맞춘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정타 한번 맞춰보지 못해서 작은 스윙으로 정타 맞추는 연습을 시켜보면 어쩌다 한번 정타에 맞으면 깜짝 놀라서 이게 정타예요? 라고 반문을 하시죠. 본인들의 체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타를 맞추는 스윙은 거의 해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골프를 몇 년 동안 배우고 스윙을 몇만 번을 해오면서 제대로 된 정타를 맞춘 적이 거의 없다고 하면 그동안의 연습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는 거의 의미가 없는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골프 실력이 전혀 늘지도 않고 유튜버 보고 레슨을 받을수록 점점 스윙이 산으로 가는 현상을 겪는 겁니다. 제가 초보분들 스윙 한 번만 봐도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맞추게 할지 그냥 압니다. 그러니 레슨 프로들도 보면 그냥 알겠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면서 0점 조정 조금만 시켜줘도 금방 잘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뼉을 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 순간적인 타이밍을 기억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집에 돌아가면 바로 사요나라가 되는 겁니다. 스윙 교정이라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본인들의 습관도 있고 모든 동작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밸런스가 맞고 완벽해서 공을 맞출 수가 있는 건데 어느 동작 하나만 바꿔서 절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초보들의 연습 방법은 단계별로 연습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풀스윙에서는 도저히 저 복잡한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고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서 일관된 스윙을 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잘 맞추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많이 해봐서 이제는 깨닫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기초와 기본기부터 다져서 정타 맞추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스윙부터 정타에 공을 맞추고 똑바로 날아가는 스윙을 좀 더 키우고 하는 겁니다. 정타에 맞추는 스윙이 되어야 정타에 맞추는 타이밍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젠틀한 레슨 1단계 어프로치 편과 2단계 하프 스윙 편을 보시고 두세 달 정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신다면 일관된 스윙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습니다. 맞지도 않고 맞추기도 어려운 풀스윙에 연연하지 마세요.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하체를 고정하고 치고 돈다라는 느낌을 이해하시고 스윙할 수 있다면 그나마 일관된 스윙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도 그 느낌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백다깨기 챌린지에 신청을 하시던가 아니면 원포인트 레슨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다깨기 챌린지는 지금 4기가 진행 중이고요. 지금부터 딱 연습을 해나가시면 내년 봄부터는 완전 다른 스윙과 실력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알았다가 없어지는 신기루 같은 타이밍을 쫓지 마시고 작은 스윙에서부터 단계별로 정타 맞추는 훈련을 해서 그 타이밍을 완벽하게 자기네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관된 스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선배 기수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고 여러 초보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겨울에 빡시게 기초를 다지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보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건강하게 안 아프게 골프를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서부터는 좀 더 편안한 이야기니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몸에 무리가 안 가야 되죠. 자기 몸의 컨트롤 범위가 넘어가는 스윙을 한다면 그 데미지는 계속해서 몸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깨가 안 올라가는데 억지로 어깨를 든다거나 일반적인 스윙 궤도가 아닌 억지로 팔을 당겨서 스윙 궤도를 형성한다면 그 역시 팔에 무리가 가겠죠. 두 번째는 풀파워입니다. 있는 힘껏 채를 힘으로 휘둘러대서는 갈비뼈 쪽에 충격이 다이렉트로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정타를 맞추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뒷땅이나 탑핑, 앞땅 이런 충격들도 몸에 다 그대로 충격이 쌓이다가 임계치가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저도 50이 넘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40이 넘으신 분들도 곧 50대가 되실 겁니다. 저보다 형님들인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정타에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스윙을 계속 하시면 결국 어딘가 아파서 공을 그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타 맞추는 스윙을 좀 하셔야 되고요. 오래오래 같이 골프를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느 구독자님하고 잠깐 말을 나눴는데 양팔에 엘버가 와서
스트레이트웨이를 맞고 골프를 치신다네요. 절대로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나중에 팔도 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한계선을 넘지 말고 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 그 인터넷 보면은 손 마사지 같은 거 있거든요. 저는 이런 손 마사지기 쓰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손 마사지를 받으시면 병원 다니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손가락이 아파서 다음날 이 손이 이 펴지지도 않고 쥐어지지도 않아서 고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연습 한참 많이 할 때. 그때 결국 병원 막 다니다가 안 고쳐져 가지고 결국 손 마사지기를 그때 7, 8개 정도 샀을 겁니다. 그 중에서 계속 테스트 하다가 하나를 정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매일같이 하면서 이 손 저림이나 그게 많이 고쳐졌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보가 왔을 경우에 엘보 밴드를 많이 사시는데, 엘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밴드는 없는데 이 밴드 안에 완충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스펀지처럼. 반드시 그걸 사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압박 붕대나 압박 형태의 밴드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가령 이쪽이 그 엘보가 워셨다고 하면 엘보 밴드를 이 정도 차시고 완충제를 그 지점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충격이 왔을 때 그 충격이 이 엘보 밴드의 그 완충제로 흡수가 되게 계속해서 충격이 가지 않게. 결국 엘보라는 게 생각해보면 뭐예요? 충격이 글로 가서 생긴 게 엘보인 거거든요. 그 엘보가 지나가는 라인을 엘보 밴드가 차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뭐 약국 같은 데서 구입하셔가지고 엘보가 오거나 이쪽이 좀 아프다 싶으신 분들은 미리 사전에 꼭 차고 운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통증 아시죠?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삐걱하거나 조금이라도 번쩍 하신다면 바로 연습을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40이 나이가 넘어가면서 그 몸 사려가면서 운동해야 돼요. 몸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절대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젠틀한 골프는 초보자 여러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